MBC 충북을 비롯한 6개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충주는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제천 단양은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중부 3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가, 동남 4군에서는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교수 사회로 확산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대학을 찾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은 합동 시위로 맞섰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에 놓인 충북의 대학들이 올해도 글로컬 대학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에 이어 뉴스데스크 충북은 4월 10일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보도합니다. 저희 MBC 충북을 비롯한 충북 지역 방송과 신문 6개사가 공동으로 8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충주는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제천 단양은 국민의힘 엄태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선거구 여론조사는 야권 단일화 결과 발표 이전인 지난 17일과 18일 500명의 유권자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묻자 국민의힘 이종배 46%,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40%로 오차 범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와 단일화하고 사퇴한 진보당 김종현 후보는 3%였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부동층은 10%에 달했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지지층에선 이종배 47, 김경욱 44로 격차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선 이종배 후보가 김경욱 후보보다 2배 이상 앞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 기반을 보면 이종배 후보는 연수동과 칠금, 금능동 등이 포함된 3, 4 선거구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경욱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이종배 후보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 지지세가 뚜렷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지지자들은 엇갈린 선택을 했지만 중도층은 두 후보 모두에게 표심을 나눴습니다. 제천 단양 선거구는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 43%, 더불어민주당 이경영 후보 33%로 조사됐습니다. 엄태영 후보가 10%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 이경영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무소속 권석창 후보 8%,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 6% 순이었고 부동층은 9%였습니다. 적극 투표층을 보면 엄태영 45, 이경영 37로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선 엄 후보가 52, 이 후보 22로 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엄 후보는 단양군과 여성 유권자의 지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연령별로는 이 후보는 40대 이하에서 엄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강세였습니다. 보수층은 엄 후보에게 쏠린 반면 진보층은 이 후보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무소속 권석창 후보와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도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1에서 10%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충북을 비롯한 충북 지역 방송 3사와 신문 3사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충주시와 제천 단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00명씩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충주 15.1, 제천 단양 16.9%, 표본 오차는 각각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MBC 충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이번에는 중부 3군과 동남 4군입니다. 모두 현역 의원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중부 3군은 재선에 도전하는 임호선 후보가, 동남 4군은 4선을 노리는 박덕흠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 앞선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병선 기자입니다. 증평 진천 음성 군민에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가 48%로 39%가 나온 국민의힘 경대수 후보를 오차 범위를 조금 벗어나 앞섰습니다. 권역별로는 증평과 음성에서는 두 후보 간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진천에서 이모선 후보가 20%포인트 넘는 우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에서 50대는 이모선, 60대 이상에서는 경대수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념 성향으로 보면 진보에서는 임 후보가 크게 앞섰는데 경 후보가 앞선 보수에서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줄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선 후보 지지도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13%포인트 차이로 임 후보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8년 만에 리턴 매치가 벌어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가 54, 민주당 이재한 후보 35%로 박 후보가 20%포인트 가까이 앞섰습니다. 권역별로는 4개 군 모두 박덕흠 후보가 20%포인트를 넘는 차이로 우세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괴산에서는 두 후보의 격차가 10%포인트였습니다. 연령별로는 박덕흠 후보는 10대와 20대, 60대 이상에서, 이재한 후보는 30대와 40대에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으로 보면 진보와 보수에서는 지지세가 엇갈렸는데 중도에서 박덕흠 후보가 배 가까운 차이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선 박 후보 60, 이 후보 23%로 후보 지지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충북을 비롯한 충북 지역 방송 3사와 신문 3사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과 18일 증평 진천 음성에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보은 옥천 영동 괴산 501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19.2%, 증평 진천 음성 14.7%, 표본 오차는 각각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MBC 충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비청주권 비례대표 지지율은 여야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지지율로 더불어민주연합과 엇비슷하게 나오면서 두 당을 합치면 국민의 미래와 오차범위 접전을 벌였습니다. 동남 4군에서만 국민의 미래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내일 투표한다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충주에서는 국민의 미래 37%, 더불어민주연합 22%, 조국혁신당 17% 순이었습니다. 협력관계를 밝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국민의 미래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제천단양에서는 국민의 미래 41, 더불어민주연합 20, 조국혁신당 16%였습니다. 역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국민의 미래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습니다. 중부 3군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국민의 미래 35, 더불어민주연합 21, 조국혁신당 20%를 기록했는데 두 당의 합이 국민의 미래와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동남 4군에서는 국민의 미래 46, 더불어민주연합 19, 조국혁신당 13%였는데 두 당을 합치더라도 국민의 미래가 우세했습니다. 충북 8개 선거구의 비례대표를 모두 비교해보면 청주 상당과 흥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지지율이 국민의 미래를 앞섰고 동남 4군에서만 국민의 미래가 두 당을 앞섰습니다. 나머지 선거구는 오차범위에서 경합을 펼쳤습니다. 조국혁신당은 8개 선거구에서 비례대표 지지율이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충북을 비롯한 충북 지역 방송 3사와 신문 3사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과 18일 비청주권 3개 지역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00명씩과 동남 4군 501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충주 15.1, 제천 단양 16.9, 보은 옥천 영동 괴산 19.2, 증평 진천 음성 14.7%, 표본 오차는 각각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앞서 전날 청주권 4개 선거구 여론조사도 MBC 충북을 비롯한 6개사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과 16일 선거구별 500여 명씩 전화 면접 조사했으며 역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MBC 충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째입니다. 급기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대학을 찾아 교수들에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작 교수들은 학생들과 함께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교육부 장관 방문 시간에 맞춰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항의하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시위 분위기는 다소 험악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실 고려하는 증원 신청! 의료계 집단 행동이 교수 사회까지 번지자 진화에 나선 교육부 장관을 향해 맞불 성격의 피켓 시위를 벌인 겁니다.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을 만난 이 장관은 집단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인 학생들의 복귀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학생들의 교수관 복귀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는 멈춰있는 의과대학 수업을 조속히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교수들은 정부와 대학 총장이 교육 여건에 대한 현실적 고려도 없이 의대 증원 계획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와 대화도 충분치 않았다며 거부했습니다. 약속 없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우리는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총장 항의 면담까지 진행했던 의대생들도 수업 복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희는 1년을 쉴 각오로 휴학원을 제출했기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학생들의 휴학 의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일 의대 증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사태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배분을 앞두고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 의대 정원을 300명 이상 대폭 늘려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대 의대 정원을 300명 이상 늘려준다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더불어 수도권 우수 인재가 지역으로 이주해 지역 균형 발전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늘어난 의대 학생들을 양성하려면 시설과 인력,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충청북도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지난해부터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충북에서는 위기에 놓인 지역 대학들이 서로 손을 잡으며 도전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구성원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5년 동안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곳 안팎의 대학을 선정한다는 게 교육부 계획입니다. 그 첫 관문은 오는 2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혁신 기획서. 충북의 대학들도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미 선정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를 제외하고 공모 의사를 밝힌 충북의 대학은 모두 9곳, 전체 대학의 60%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의 특징은 통합보다는 연합이 많다는 겁니다. 연합은 일부 대학이 사라지는 통합과 달리 공동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어 대학 운영권을 나누는 방식으로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새로운 유형입니다. 서원대와 건국대 글로컬, 충청대가 손을 잡았고 세명대와 충북도립대학교도 공동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연일 최저치인 출생률까지 말 그대로 대학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겁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역과 대학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역도 아우르고 그리고 또 2년제와 4년제의 결합이라는 데서도 의미를 좀 가질 수가 있고요. 물론 통합을 내세운 대학도 있습니다. 한국교원대와 청주교대는 캠퍼스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통합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 학생 수 기반으로 거의 포뮬러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학교 재정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통합에 반대하는 학생과 동문 등 내부 구성원들의 집단 반발이 본격화하면서 결국 통합 계획은 보류됐습니다. 구성원들 간의 공감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가 심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존을 위한 지역 대학들의 합종 연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대와 중원대도 글로컬 대학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MBC 충북에 낸 언론중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충북중재부는 CCTV 영상에서 정우택 부회장이 민원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카페 사장이 돈을 돌려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보도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부의장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공적 인물로 보도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며 MBC 충북의 보도 역시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부의장은 돈봉투 수수 의혹 CCTV를 공개한 MBC 충북에 정정보도와 기사 삭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카페업자에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청탁성 접대 의혹이 다른 정치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해당 카페 사장이 2012년 12월 국민의힘 김병국 청주시 의장과 이동우 충북도 의원들과 함께 대방어와 소고기를 곁들인 호화 만찬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진실을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에서는 정 부의장뿐만 아니라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정치인들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과 공직자는 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미호천교 시공업체의 전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사 당시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담당했던 시공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수사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참사 관련 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소환한 가운데 최종 재판에 넘겨지면 국내 중대시민재해 1호 기소 사례가 됩니다. 장애인들을 감금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60대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33개월 동안 청주 미원면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증장애인 3명을 감금 폭행한 목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